자, 이번 학기는 예년과 다르게 주제를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예년까지 지금 11년 동안 지금까지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한 학기는 책 읽기, 한 학기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영어 공부, 한 학기는 소통, 이렇게 해서 보통 2년을 주기로 이렇게 반복했는데 올해부터 뭔가 좀 제 마음이 좀 달라져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엄마들 데리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제 생각도 정리하고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고 이러려고 과목이나 영역과 상관없는 포괄적인 이제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대해서 그리고 시중에 이런 전문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는 대치동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첨부하더라도 그걸 재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재검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 입문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거 월요일 날 어떤 여자분들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저 진묘동에 있는 진묘동에 가면 마을 도서관 하나 있거든요.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불러요. 대구에서 민간 도서관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법 유명한 도서관 중에 하나죠. 여기 우리 월성동에서 뭐야 제일 세법 도서관이 있고, 칠곡에 가면 지혜의 숲이라는 것도 있고, 안심에 가면 앞뒤라는 도서관도 있고, 근데 이제 진묘동에 가면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세운 도서관인데, 거기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서 매주 한 번씩 호실초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3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묘동은 대구에서 마치 섬 같은 곳이거든요. 교통도 그러니까 팔공산 가려면 막 후퇴 연경동 지나서 가거나 아니면 대공항 옆길로 해서 막 한참 불로동 거쳐서 막 여기 들어가야 있는 곳이라서 마치 몇 달로 떨어진 섬 같은 곳인데,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자족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 그때 이제 제 강의 들은 엄마들이 이런저런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 강의 들은 분들 중에 제 수학 강의 듣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진묘동에 교구 수학 학원을 차려가지고 대성공을 듣는 엄마도 있어요. 제가 그 도서관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뭘 해가지고 막 필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걸 하게 안 생겼어요. 살림이나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A형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구 수학 학원을 내가지고 이게 대성공을 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점을 신산동과 칠곡에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진묘동에 있는 거 팔고 남들 칠곡이 사갔어. 그런 분도 있고요. 이 월요일날 만난 두 분은 그때 강의 들을 때 전부 어린 30대 중반, 후반의 엄마들이었는데, 근데 부부로 이렇게 굉장히 성장해가지고요. 한 분은 그 경제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최성애 조벽 교수의 감정 코칭
그 전문가 과정을 쭉 들어가지고 지금 감정 코칭 1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정 코칭 협회에서 이렇게 대구의 감정 코칭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전부 이분에게 대구 상담하도록 이렇게 코칭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고, 저하고 같이 저처럼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을 학부 영양학원도 하고, 또 한 분은 그 지면에서 이제 그 도서관에서 한들만 도서관에서 이제 그 엄마들끼리 역사 동아리 이런 걸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은요 잘 나가가지고 역사 수업 전문가가 됐어. 그래서 굉장히 바쁘대. 수성구에서 역사 수업을 무릎으로 하는 그냥 아주 전문가 분야이고, 독서 교육이나 학부모 역사 수업이나 학부 영양학원 교육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독서 전문가로 가끔가다 어떤 학교도 제가 가면 명단에 보면 그 학교를 방문한 강사 명단에 보면 옛날 지명에서 제 학원 볼 때는 이렇게 똑똑한 학과들도 못 갔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계속 성장해요. 우리 여기 실제 지금 요즘 오시는 엄마들은 대부분 어리고, 제가 볼 때 젊고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30 하면 막 절망적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고, 요즘들이 아이들도 어리고 이제 엄마들도 이렇게 초보가도 이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떤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직접 자극을 받거나 하겠죠. 그러다 보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엄마들을 만나면 그 엄마들이 항상 저한테 공격을 했거든요. 한들마다 와서 자녀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들 제 강의 듣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심화반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계속했거든요. 거기도 오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왔어. 근데 오기만 하면 저한테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논쟁하고 그랬어요. 진짜 네가 행복하나? 진짜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나? 진짜 만족하나? 나는 안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울고 이랬어. 한 엄마는 정말 딱 보니까 깊은 허무가 딱 있더라고. 여기도 깊은 허무가 있는 엄마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말 딱 만나서 제가 이제 상담해보면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 어떤 말만 하면 감동하고 우는 거예요. 그 허무, 자기 인생의 허무에 자극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용기가 나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어리고 있어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 엄마들이 나를 못 잡고 환장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이분들 성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자기도 학습을 아이들을 코칭하는 이런 4~6개월 만들고 준비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도서관을 먼저 세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역의 전문가니까 혹시 우리가 센터를 세우면 이제 우리하고 제휴해서 뭐 함께 할 수 있는 교수가 생겨서 만났는데 한 6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앞선 카페 오면서 만났는데 이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자기들이 미친 듯이 선생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닌다. 나는 한 번도 이 옆에 애들이 나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나를 잡으려고 계속 저렇게 반박하고 공격하나,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차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정말 어렸던 게 미성숙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알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 강의를 하는 저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강의를 듣고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낼 아이들이나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 일상을 늘 들여다보면, 아이고 나는 맨날 밥이나 하고 세탁기나 돌리고 뭐 청소나 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자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까 나들이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아이 키우기에 관련한 책도 읽고 이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외부적 자극이 오는 거죠.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스에 피천득 선생님이 쓴 수필 하나를 올려놨거든. 좋아요 좀 누르라고. 근데 댓글에 좋은 글 올렸는데도 좋아요는 몇 명 안 누르더라. 진짜 좋은 글이에요. 피천득 선생님 어린 도색이야. 자, 지금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릅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댓글 달고 이런 좋은 글을 읽고 내 글도 아닌데 좀 반응을 해야지.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추천한 책이나 이런 걸 함께 같이 읽고 하면서 내가 건강한 자극을 받고 이래야 되죠. 엄마들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학원이 좋다 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사실 정보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내 그 말 들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어떤 엄마가 불공세 효명초등학교 우리 호세에서 강의를 듣다가 효명초등학교 지금 효성감 이사서 우리하고 함께 사는 어떤 엄마가 있어. 도엽이라고. 걔가 효명초등학교 6학년 들어갔는데 전학을 갔는데 여기 월성동 우리호 살다가 근데 애가 너무 애들하고 금방 친해진 거야. 전학을 갔는데 걱정해서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6학년 애들이 자는 꼭 우리 팀에 넣어야 된다. 물렁새라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있죠. 모르구나. 내가 공부 해놓은 게 있네. 그때도 유명한, 지금 유명하게 성장한 물렁새라는 체험학습 전문 해외 배낭여행도 하고 아이들 청소인데 이것도 호소협치 생겼을 때 막 구멍가게처럼 저기 수능 상동에서 문 열었거든. 그때 막 동네 무슨 비디오 가게처럼 지혜의 숲이란 조그만 문구 같은 도서관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더라. 지혜의 숲이란 도서관은 따로 독립해서 7국으로 가 있고 이번은 수성구에서 물렁새라는 어린이 기자단도 운영하고 체험학습 전문 프로그램도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효명초등학교 엄마들 팀이 이제 한 팀을 같은 초등학교 애들 한 팀을 짜서 거기 신청해야 돼. 9명이 10명.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좀 체험학습을 하고 이런 건데 거기 한 자리가 비었대. 6개월 있어야 한 자리가 난다 하더라고. 엄마들 보통 한 어디에 땀 펼쳐요. 6개월 대기해야 여기 다 땀 펼치고 그러면 좋은 데니까. 물론 불렁새는 좋은 데지만 그 불렁새는 국인대 선생이라고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제 모교회가 비산동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후배야. 근데 전부 뭐 한 길로 꾸준히 가더니 굉장히 유명해져 있어요. 저는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 이야기도 있죠. 거기도 우리 호시어치 출입하고 이럴 때 막 구멍가게처럼 문 열거든. 안지하에 40분짜리 어디 가지고 마을 문구처럼 이렇게 하던 그 곳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립 도서관. 정말 그림같이 지어놨더라고요. 전부 성장한 거지. 저는 뭐 했는 거 몰라, 12년 동안. 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도 많이 자랐어요. 이거 하면서, 호소치 강의를 하고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했고, 이번 오늘날 이제 그분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데 매주 시간을 내서 꼬박 오는 것이 보통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었는데, 맨 그 진면동에서 제 강의 들었던 엄마 중에, 제가 진면동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이제 성경공부 모임이 있죠. 심화반이라고 한다 했죠. 제가 메가스터디 그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 뭐 인강 이런 것 때문에 메가스터디 이제 이런 데 잘 들어갔는데, 그때 메가스터디 들어가보니까 어떤 과목의 기본적인 개념을 강의하는 반을 개념 완성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을 더 심화시키는 반이 있어. 그걸 심화반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과 심화를 완성시킨 후에 수능에 대비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제기죠. 기출문제를. 그걸 문제풀이반 이렇게 부르고. 메가스터디 강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야 되더라고.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체에서 하는 이 반을 우리가 개념 완성반 이렇게 풀었고, 이 개념 완성반을 통해서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심화반이라고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관계를 좀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해보자 싶어서 제가 심화반이라고 만들어서 주로 이제 토라를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라를 아이들에게 날마다 읽어주고 이 토라에서 나온 지혜를 유전하는 것. 그 밖에도 뭐 토론식 수업 파브루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토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들려주고 늘 이랬던 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는 심화반이라고 불렀어요. 메가스터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심화반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름을 바꿨잖아. 우리 카페 들어가고 자료실 이름이 심화반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토라스쿨이라고 바꿨어. 그래갖고 하여튼 지면동에 토라스쿨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오랫동안 저하고 이제 관계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그 집 딸내미가 원래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 토라스쿨에도 와서 계속 아이와의 소통 이런 걸 하고, 그래서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지면동에서 지면동 성 같은 곳이라서 제대로 보낼 학원도 없어. 그랬는데 이번에 수능을 막 괜히 망쳤는데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같대. 수시로 하고 수시로.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나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정도로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알아요? 모르지? 수시로 가려면 내신 성적이 전교 1등 해야 돼요. 그럼 꼬마 3학년 때 전교 1등 했대.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사교육 없이 이렇게 공부를 잘 마치게 돼서 대학에 진학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랜만에 어제 토라스쿨 왔더라고. 이제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겠다.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정말 우리 딸이 자기 때문에 고생을 했대. 자기가 선생님 강의를 들어가지고 학원도 못 보내고 혼자 수학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는 고생을 하는 거지. 수학 때문에 특히 고생을 많이 했대. 근데 진학을 수학교육과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막 문제나 프로젝트고 이렇게 하는 거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대하게 됩니다. 그 자기 주도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희열,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이 수학 영역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걸 제가 말하고 싶어요. 고생진 출신 중에서 수학교육과 앉아 있어요. 우리 명예하고 동기고, 중학교 때 우리 명예하고, 초등학교 때 우리 명예하고 한 번 했던, 애 엄마가 그 아이
교자인데 그 중학 3학년 때 호설치 강의를 처음 들어봤어. 그전까지는 대명동 살면서 계속 수성구에 있는 KNU를 실어 나르고 이랬거든요. 영어는 문과, 수학은 KNU를 계속 실어 나갔는데 중3 때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이 애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고 해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수학교 하나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수학교에 또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 임용이하고 초등학교 반이니까 벌써 26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여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해 수학교육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큰 장점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잠수의 영어라는 것이 결국은 뭐 브랜드 이름은 지금 제일 먼저 선정한 잠수네가 제일 유명해지고 책도 나서 잠수네 영어 공부가 이렇게 크지만 포괄적으로 음악표 영어라고 하고 더 정확하게는 습득하는 방식의 영어, 자기주도적 영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방식의 유용함은 말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서 사실은 사교육 의존적인 자녀교육 때문에 생기는 일단 과도한 사교육 기부다. 영어 한 과목만 해도 초3 때부터 고3 때까지 영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사교육비가 든다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잖아요. 수학은 영어만큼의 사교육비는 들지 않지만 돈은 그만큼 안 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엄마들의 뚝뚝 날아가는 뚝뚝 수리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교육 의존적인 자녀교육을 하게 되면 사교육에 이렇게 매일 보내면서도 사실은 돈 문제, 사교육, 다양한 사교육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만성적인 불안감, 만성 두통처럼 엄마들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불안해서 해방될 길이 없죠. 뭘 잘하고 있고 내기 오래 한다는데 보내고도 불안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좀 귀찮긴 하지만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어릴 시절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좀 털을 잘 잡아야 돼요. 털을. 요즘 오신 분들 대부분 아이들이 어리니까 특히 중요하죠. 너무 크고 나면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 뭐 강의 듣고 정신 차리러 가긴 좀 늦죠. 그 제한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엄마들의 자기주도 학습 상정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강의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잉크로 내가 정성껏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소중하게 땄는데 칼라 잉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 여기 있어. 매장. 아니, 솔직히 강의가 어려운 점이 매주 오는 사람들이 자꾸 달라진다.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 말고. 이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해야 돈 아까워서 하는 게 좋은데.
자, 강문화를 읽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양심껏. 만약 점수 높게 나온 분 있으면 대신 내가 발표하게 할 테니까 일부러 높게 나오게 하지 말고 양심껏.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초등 고학년 이상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저학년 엄마들인데 미리 이제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미리 돕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훨씬 또 복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연문학에 다 점수를 매겼어요. 자, 1, 2, 3, 4 중에서 뭐라고? 아니,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1점, 아주 잘한다 4점 이렇게 해서 1, 2, 3, 4 점수를 주고, 자, 세로로 점수를 합하는 거예요. 1, 4, 7, 8의 점수를 합해서 기초 A에다가 점수를, 합산 점수를 적고 2, 5, 8, 11을 합해서 필수 B, E 합계에다가 점수를 적고 3, 6, 9, 12 이 문항의 포인트 합계를 제일 아래에다 적는 거예요. 다 했어요. 자, 밑에다가, 밑에 공백 있죠? 거기다가 자기 정보를 적는 거야. 대화명을 적든지, 누구 점수인지 알아야 될까, 이거? 대화명을 적든지, 대화명 없는 사람 이름을 적든지, 아이 학년도 적으면 좋고, 아이 정보도 간단하게 적고, 엄마 전화번호 적든지, 엄마 전화번호 적고, 니한테서 문자 오면 절대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은 안 적어도 돼.
함께 강의의 교재를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자기주도학습 코칭 가이드라고 검색해서 두 개의 자료를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가서 눈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그 탑재해서 들고 다니든지 집에 PC에다 다운받아 놔도 되고 자기주도학습 코칭 가이드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어디 있다고는 말 안 합니다. 엄마들 정신 능력을 발전을 위해서 두 개의 자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밑에 뭐 하나는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금은 뭐 교육과학부로 바뀌었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 산하에 있는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만든.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PPT. 뭔지 알겠어요? 강의용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파워포인트는 읽을 수 없을지도 몰라. 앱이 있긴 있어요. 파워포인트 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래부터 개발돼가지고 앱을 다운받아서 까시면 볼 수 있고. 자, 이거 하나 하고 자, 요렇게 생긴 발행처럼 같아요. 제일 끝페이지 보면 발행처럼 같은데 자, 이거 뭐냐면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모바일로 그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편집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모바일 책자의 형태로 나온 PDF 파일, 컴퓨터에서 PDF 파일 많이 쓸 텐데 편집 불가능하게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팜플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운받아서 이제 교재로 쓰겠습니다. 집에 칼라 이거 많은 분들은 프린트해서 뭐 제본하듯이 이 페이지 수가 많아서 이거 55페이지인데 제본하라고 책에서 챙기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서 하듯이 아니면 뭐 모바일로 들고 다니듯이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수많은 책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핵심만 잘 요약해내는 자료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는 설문조사가 이 자기주도학습 영양 검사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잡고 이상한 거 하다 하지 말고 이거 교육과학부에서 만든 거라니까. 다 했어요. 자, 자기 점수가 너무 낮다 이런 거는 발표해봐.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 이런 건 없죠. 그래도 호절촌 짬밥이 있는데 자, 그러면 1번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 여기에 점수가 4점인 분. 없어? 1점인 분. 없어? 아니, 손 안 들기로 작성했어. 돈을 내고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막 서로 발표하고 난리거든.
우리 연수나 이런 거, 팀 뭐 이런 거 하는 데 가보면요. 서로 발표하라고 난리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대충 뭐 이렇게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잘 잡기 어렵고, 뭐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걸 딱 개념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어렴풋이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 전부 학습이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지. 학습을 하는데 주체가 학습자가 되고 학습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은 저학년 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도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어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초등 저학년 시기, 유아나 초등 저학년 시기의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릴 때,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애가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고, 뭐, 지가 막 문방구 뛰다가 문제집 사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저학년 때는 오히려, 지혜로운 엄마의 도움, 이 필요하고, 이 도움을 보통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코칭이라고 그러죠. 저는 코칭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었는데, 배치도 엄마들이 막 아이들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로드맵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작년 12월달 교육부 연수 가서 이렇게 코칭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학습 분야뿐만 아니라 감정 코칭도 있고, 뭐 무슨 여러 분야에 이제 기업 코칭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핵심이 되게 거의 표지에 가까운 그림인데, 여기 보면 핵심이 딱 뭐가 있어요. 자, 엄마는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다독이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고함 지르고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독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가 스스로 그걸 해나갈 의욕이 생기려면 그 의욕을 북돋워줘야 되죠. 다독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막 해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위축되고 기가 죽어서 우리 자기주도 학습의 기초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완성해 나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애들이 틀리는 걸 못 보잖아요. 틀리는 꼬라지를 못 보죠. 애가 틀렸는데 내가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이렇잖아. 이게 깊이는 우리 애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아마추어라서 그렇지. 저도 어릴 때 우리 애 키우면서 실제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한 바닥 풀린다고 하면 막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 애 불러가지고 왜 틀린지 물어봐. 물어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알잖아? 그럼 틀려도 다시 동그라미 하고. 그랬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왜냐면 내가 속상하고 애 점수를 높여주고 싶고 이러니까 틀린 걸 억지로 맞다고 막 이런 채점하고 막 그래가지고 위로하고 이러죠. 그래, 우리 애는 95점이야. 실제로 한 70점 되는데 뭐 불러서 들어보니까 알고 있거든?
실수거든? 뭐 집중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맞다 해보면 진짜 몰랐더니 그거 없어지죠. 그리고 저도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아마추어 어떻게 하겠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불쌍해. 제 스스로 생각해 불쌍해.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시험을 쳤는데 우리 애가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을 했어. 근데 시험을 가려는데 보니까 내가 우리 애가 쓴 대답이 맞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시험지 여백 있잖아. 여백 제 상단에다가 우리 애가 쓴 대답이 왜 맞는지를 내가 논문 쓰듯이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다시 선생님한테 들려보냈잖아. 지금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선생님 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놀기도 하고 아이를 돕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긴 하는데 나는 여유가 없고 이러니까 내가 옹색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그럼 맞춰고 오야겠단 말이야. 그렇게 막 불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 먼저 겪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거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거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표면적으로 아빠지만 의식 교육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아마추어에서도 불구하고 그 점점점 자라가지고 지금은 맨날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요즘 교육청에서 작년에 불렀던 사람 못 부르게 하더라. 교육청 학부모 부장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는데 작년에 불렀던 사람 못 부르게 하고 한 학교에서 그 강사에게 2번 강의를 시키지 못하고. 근데 작년에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선생님도 꼬셔가지고 잠수의 영어를 고학년 저학년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안 꼬시키더라. 그런 거 했더니 교육청에서 골고루 부르란다. 골고루. 왜냐면 이거 학부모 행정과 교육 그 강사 풀을 보면 거의 반이 은퇴한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은퇴한 교장선생님들이 여가생활을 이걸 보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들만 부르고 또 현지 교장선생님들이 다 교대 선배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아름아름으로 인맥으로 막 그런 사람 많이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미치라 카지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학부모들 계속 원망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교육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저학년 10번, 고학년 10번을 학교에서 하고 각각 3시간을 했어. 근데 엄마들은 미치겠다 하고 살림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부르노하고 그러니까 그게 3시간짜리가 2시간으로 줄었죠. 그리고 원래는 또 줄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뭐 이거 하려고 하면 부담이 너무 된다 하니까 10번, 10번, 20번 하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학년 5번, 고학년 5번에 저학년, 고학년 통합해서 5번. 학교 입장이면 5번 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계속 하는 건데 이번에 한들마을 도서관 출신 그분도 월요일에 만났다 했잖아요. 그 엄마들이 얘한테 살짝 집중해준다.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막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교육관이 정치할 거야. 교육관 마치고 나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이렇게 아줌마들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학부모들 모아서 막 하고 막 지금 저기 삼방 노탈에 가면 삼방 노탈에 있고 그래서 저 영대병원 쪽으로 2차선도 들어가면 경상중학교 있고 경상중학교 지나면 그 폐교대 학교 하나 있죠. 거기가 학부모 영양강화 센터잖아요. 거기는 상설적으로 학부모 대학 이런 거 계속 운영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 계속 가더라고. 거기 계속 가서 강의를 듣고 뭐 그걸 수료하면 또 이 학부모 영양강사로 지원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이걸 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동기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교학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수년 동안의 이런 저 경험들을
이 이론가들이 잘 정리해 놓은 팜플렛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고 같이 이제 이런 좀 본의 있는 텍스트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 그렇게 고민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찌하는지 아이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더 큰 사고를 친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엄마 성질대로 해.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빠지지 말고 강의를 들으러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 나신 분들은 토라스 들어오거나 해야 내가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내가 여유가 생기고 자라나서 어느 날 보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옹색하고 여유가 없고 저 자신도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선배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꿈같이 키우더라고. 그때 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저 사람들은 저 인간도 아니다. 거의 신 같은 거라. 어떤 형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 영성여고 국어 선생님한 어떤 형이 있는데 이 형님은 내가 8살 만났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34살이니까 그리고 이만 근데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다가 베갯머리에다가 아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놓고 출근합니다. 세상에 나는 뭐 수틀리면 애 머리 쥐박고 바로 착륙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형을 볼 때 와 저는 인간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너무 거기에 비해서 심판이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서 20여 년을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유국 상담을 누구한테 하러 와? 저한테 온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생판 모르는 분들도 다 찾아오잖아요. 희한한데 소문나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도 오고요, 경기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돈 안 받아서 그런지 온 데서 다 와. 그 제가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옹색하고 편협하고 여유가 없고 선생님들 힘들게 하고 이랬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그래 아빠가 맨날 학교 찾아오니까 얼마나 불편하시대요. 다 엄마들 와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화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내가 항상 갖고 우리 유치원 때부터 제가 항상 갖고 오는 거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구원파에 사는 유치원이었어요. 상목 유치원이라고 지금 그 앞산에 안 있어. 그 무슨 그 불교 유치원 하나 있는데 앞산 그 카페로 끝에 올라가는 눈빈 유치원. 눈빈 유치원 맞은편 골목에 보면 상목 유치원 지금 무슨 웰빙 식당 하고 있죠. 이번에 구원파 유병원의 구원파가 뭐 이상해 초토화되면서 그 뭐 답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련 답한다 거기 있잖아. 앞산에 모르는구나. 그러고 그 답한다 건너편에 무슨 웰빙 식당 유명한 거 있더라고. 우리 최강 선생님 그 좋다 하면서 자주 가봐요. 야채 뭐 유기농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웰빙 식당이 우리 애 다니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리고 답한다는 그 구원파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에요.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구 중앙교회라고 구원파의 대구 가장 큰 교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원을 거기를 보냈어. 근데 유치원을 어디 보낼 거야 하고 여러 군데를 내가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열정적이었다가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유치원 해바라기 지금도 있죠. 대구 사립유치원연합회 뭐 회장 유치원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애들을 교구 중심으로 하는 몬테소리 시키니까 좀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몬테소리와
전통적인 유아교육을 같이 하는 이른바 통합식 유치원이라고 하죠. 통합식 유치원으로 세계에서 제일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개명 유치원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개명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아빠가 상담하러 오니까 막 나와서 뭐 앉으시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교무실로 뛰가리면 온 교무실 다 뒤져도 그런 게 없는 거야. 보통 엄마들이 와서 유치원에 상담하러 오면 교육비가 얼마예요? 저는 연간 교육 계획을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11월 달에 그 보통 상담 많이 하잖아요. 12월 초에 보니까. 근데 연간 교육 계획 언제 짜겠어요? 겨울 방학 때 짜겠지. 다음에 계획을. 근데 내년도 연간 계획을 11월 달에 보여달라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하여튼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을 읽으니까 너무 통학거리가 긴 데를 가면 성장기 어린이들이 좀 해롭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유치원 우리 집 나와서 걸어서 가면 되는 유치원도 직접 가서 들어가다 네 군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상동수 유치원에 가가지고 딱 커리큘럼 보자 하니까 그 다음에 커리큘럼 없는데 당일년도 커리큘럼이 있더라고. 그럼 그걸 딱 보여주는 데 보니까 한 달에 2번 현장 체험학습 가요. 내가 그거 딱 보고 여기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체리 들어서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 멘토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왜 유치원을 보는데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잖아.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멋대로 결정하고 살았거든요. 사고 치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상 망하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 유치원 보내는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스승이 하신 말씀이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들려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 무슨 유치원을 보내라.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을 만들 역량은 안 되니까 거기 우리 교회들 많이 다녔다. 여기 형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딱 하면 거기가 거기야. 보험사에 사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죠. 거기 학부모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 또 가니까 한 100명 중 왔는데 99명이 여자. 내 혼자 남자.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막 뛰어오디면은 청일점 아빠 왔다 하면서 원장 선생님이 할머니인데 자기 커피식 집태가 내한테 막 들고 오고. 그리고 유배원의 설교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내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때 내 시간만 있었으면요 그 원장 맞춰놓고 내가 도로 전도했을 거라. 진짜로. 그런 마음이 그때 한참 가득할 때인데 내가 바빠요. 그런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엄마들이 하는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하고 그 아이를 키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라는 거죠. 성장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애들하고도 안 한다고 하지만 꼭지만 안 되면 애한테 껌질을 가지고 2번씩 울리고 이러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 안 돼요. 엄마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알아요? 그렇게 꽉 지르고 뚜껑 열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나를 돌아보고 자책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미친 년이지. 내가 큰 년이 무슨 애를 직접 키우겠다고 그냥 학원 보내고 말자. 얘네 그 인간 강의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몽둥탑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좀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해가지고 내공을 쌓아가지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한번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죠. 그럼 지금까지 쌓은 공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청산주의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모든 내가 하던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애대찰 익하고 자포자기가 되거나 또 그냥 자격이 의존하거나 익하고 많은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애는 고생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엄마는 늘 불안감도 가져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자기 유도 학습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이제 몸에 나갈 시기까지 부모들이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데, 자, 그러려면 첫 번째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전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 이게 성경의 비유를 들면, 성경 창세기 보면요, 소돔성이라고 있어. 막 타락한 도시로 보통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쪽이 굉장히 살기 좋거든. 그래서 내려가서 소돔성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소돔성은 완전히 막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걸 멸망시키고 간 거야. 완전히 유황불을 떨어뜨려 멸망시키겠대.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서 거기 우리 조카가 사는데요. 좀 봐주세요. 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친한 아브라함이 좀 바보라니까 협상을 한 거죠. 그래? 그럼 거기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빨리 소돔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50명? 없어. 그래, 깎았어. 디스카운트 하나님. 10명만 하면 안 됐습니까? 그래, 10명 좋다. 또 10명을 찾아다니는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깎았어. 5. 없어. 나중에는 1명. 없어.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막 우리 조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조카의 가족들은 좀 살려줍시다 이래 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무 친하니까 그러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는데,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을 탈출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딱 하나 조건을 제시했어. 뭔가 하면 소돔성을 탈출해 나올 때 내가 유황불로 멸망할 텐데 뒤에서 소돔성이 어떻게 되든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해요. 근데 조카와 가족들이 도망 나오다가 이 롯의 와이프가 소돔성에 두고 온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각났는지 어쨌는지 뒤를 돌아봤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금기둥이 된다는 말은, 소금은 음식을 만들거나 간을 맞출 때 아주 요긴한 재료죠. 근데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주먹대기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너무 짜서 못 먹잖아요. 버려야 되죠. 자, 소금은 항상 조금 있어요, 조금. 근데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이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이런 거지. 아무도 유용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은데, 내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무용하게 돼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많은 행복교육 서적들을 보면 자꾸 좋은 엄마가 되네. 그런 책을 읽고 나면 자꾸 내가 점검이 되죠.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그 강의 내용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내 점수는 몇 점인가 자꾸 나를 점검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 같지만 나를 점검하는 순간 우리는 다 나보예요. 나보. 실패. 해보면 알죠? 저도 해보니까 내가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못하고 막 그래가 큰 절망을 경험하고 그랬잖아요. 따뜻한 우리 애한테 엄마가 없을 뻔 했는데 겨우 이제 가정이 회복됐으니까 저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니까 돕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 천연적인 내 성질은, 급한 성질은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쑥 들면 제가 손이 먼저 주먹이,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먹을 이래 안 가가지, 저는 이 주먹으로 애 머리통 막 여러분들은 거기 비하면 뭐 천사야 천사. 와, 좀 지르면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좀 던지나. 아이고,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낙담이 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아이를 돕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다 집에 가서 실천하라.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도 제 스승에서 배웠으니까. 우선은 나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비록 뚜껑이 열리고 과학이 찔러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 고치지 말고, 고치려고 하고 참지 말고, 하되,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 나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한다? 내 앞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강의를, 그 삶을 계속 좀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되면 나를 돌아봐도 괜찮아요. 나는 안 되는데 자꾸 고치라고 하니까 더 열받잖아.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다 때려치우자, 청산주의가 되고. 그 다 때려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때요? 문제집 구겨가지고 쓰레기 쳐받고 막. 어떤 아빠는 실제로 설치 와서 산 지금 아이하고 늘 어떤 아빠가 있는데 지금 어디 선생님이더라? 기영모 선생님인가? 달성모 선생님인데 종이 아빠라고 있어요. 제 교회 후배 때 이 아빠가 어느 날 그 수능 시험장에 감독 갔다가 수능 국어 영역 언어 그 당시 언어 영역이죠. 언어 영역 문제지 수가 18페이지라는 걸 발견했어. 감독 들어갔다가 18페이지 안에 지문이 막 그죠? 반 페이지씩 있고 문제 3개 달려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딱 보더니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 종이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야 이걸 제한된 시간 내 100분 내에 다 읽어내고 언어 영역 50문제를 풀어야 된다. 18페이지 문제 수가. 그래서 이 아빠가 딱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야 그러려면 어릴 때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아빠가 내한테 전화가 왔어. 형, 내가 오늘 감독 들어가면 이렇더라. 이거, 애가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거 18페이지 읽어내고 50문제 다 못 풀겠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맞다. 우리 아이 책가게를 달아주자. 읽어봐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바로 거기서 와가지고 우리 아이 책가게를 달아주자. 딱 읽고, 그다음부터 매주 월요일만 되면 자기 퇴근해가지고 애 데리고 고시원집에 와서, 그것도 저녁 도시락 간식 하나 싸가지고 와서 매주 한 번씩 왔어. 그리고 고시원집에 좋은 책을 사서 잘 읽히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중학생이에요. 애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 지금 커서 체육교육과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풋살 클럽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 고마가 종이라는 애가 근데 사춘기 때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노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협성고등학교에서 이거였다. 브라질 유술 알아요? 주짓수라고 들어봤어. 이종격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무술이 태권도 이런 건 무술도 아니지. 합기들거든. 지금 그 격투기 세계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무술이 태국의 킥복싱 하고 브라질의 주짓수라는 무술이에요. 얘가 브라질 주짓수 블랙벨트잖아. 그거 종이랑 뭐가 감이 없네. 브라질 주짓수 블랙벨트 가니까 감이 없어. 뭐 태권도장 가가지고 뭐 이케 샀고 이래가지고 뭐 검은 띠 따는 거 이거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싸움 진짜 잘하고 운동 축구 진짜 잘하고 저하고도 맨날 축구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해병대가 있어.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 그래. 매주 월요일 날 와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해보서 제 좋은 책을 읽고 책을 사고 이랬어요. 이 아빠도 진짜 모범적이고 좋은 아빠인데. 근데 이제 애가 사춘기가 딱 돼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막 열받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오성충동 사는데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창문 너머로 어제서 모든 책을 딱 봐도 다 그래가지고 막 내한테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 주변 이웃들이 같이 사는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사는데 내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큰일 나서 상문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책 다 뜯니까 그래가지고 내 옆집 아줌마한테 했잖아. 빨리 그 책 다 모아가지고 빨리 담아놔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티코 몰고 가가지고 막 아들 던진 책 다 모아. 우리가 이렇게 뚜껑 열리고 하면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내가 발견되거든. 그러면 내가 너무 잡책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포자기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심한 말 하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그 말이야.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야. 그 자기가 버려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 어릴 때 진짜 약한 애들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좀 힘들거든요. 우리는 별일 거 아니고 또 다음에 다투기지만, 그래서 건강한 애들은 그 말 듣고도 또 뭐 회복되고 하지만, 어떤 약한 애들은 이런 말들이 치명적인 그게 되기도 심리적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요. 저도 우리 엄마가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네 아줌마들 그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둘째가 딸이라야 되는데 둘째가 내잖아. 둘째가 딸이라야 엄마 살림을 돕는데 둘째라도 어디 보내라 하면서 입안 보내라. 아 근데 그 말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 계속 놀아대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저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자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도 참 슬프고 괴롭지만 아이에게도 험한 말이 막 나와요. 자포자기 할 때 험한 말이 막 나와서 엄마가 아이들을 포기하는 듯한 멘트들을 막 원어민처럼 구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엄마도 자꾸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해. 그러니까 노력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면 안 된다.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엄마들 가진 그 성질을 어떻게 노력해서 고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맨날 똘감만 열리고 있어. 그죠? 그런데 똘감을 보니까 막 아무도 소화하지 못하고 넓고 막 애한테 먹이니까 애가 막 토하고 이래. 내한테서 왜 자꾸 열려? 이래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똘감 나무에다 건주고 비료주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똘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다 대놓고 계속 노력하고 좋은 엄마가 되면 육아서적 있고 이래봐요. 그러면 좀 참아야 되거든. 노력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더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막 큰 사고 치지 말고 차라리 매일 잡수리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강의를 들어 계속 오라고. 빠지지 말고. 저는요, 만약에 내보고 네가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 스승은 저보고 한 번도 노력하라는 소리가 안 했어요. 그냥 귀만 빌려다고 이렇게 말해요. 귀만 빌려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진짜 아이를 막 스파타에서 키우고 막 내가 막 공부를 못했으니까 제가 학교를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보다도 제가 더 거기에 대한 열성이 있겠죠. 저는 우리 애 5살 때 민사고 설명회를 갔어요. 개명대학교 남자한테 민사고 설명회하는데 우리 애는 5살이었어요. 그때 유명한 민사고의 그 유명한 실세가 누군가 박하식 교관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용인외고 교감 스카우트 가고 이런 분인데 영재교육 전문가예요. 계대 강당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민사고의 이런 입시 설명회를 들었어. 근데 유아부모인 내가 질문을 했다니까? 제일 많이. 그거 민사고 영신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민사고에서 뭐 수학시험 따로 치고 막 이러거든. 그건 준비된 애들 뽑는 거지. 어떻게 영재를 뽑는 겁니까? 하여튼 별났어요. 내가 책을 못 내서 그지 책 냈으면 푸른이 아빠 저리 가라요. 푸른이 아빠 내가 한 살 어리거든. 푸른이 학년 우리 애보다 한 학년 어리고 나이는 똑같은데. 요즘 뭐 일본에 뭐 어디 가서 뭐 떨어지고 뭐 저기는 소문이 들더라. 하여튼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가. 그러니까 아이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자기주도적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굉장히 길고 지난한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막 하루에 소부 보락하지 말고 승부 보락하지 말고 우선 지금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내 안에 와서 소화되는 날이 와요. 조금씩
처음엔 엄마들 고유에 지금까지 35년, 40년을 사시면서 받아들인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이것이 엄마들을 형성하고 있어.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 자기 정체성은 마치 정수기의 필터 같아서 새로 들어온 정보를 다 필터링하는 필터링,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이 다 소화가 안 돼요. 아, 그럴까? 그럴걸? 아, 그건 그럴듯하네. 이렇게 필터링하고 받아들이고 제하거든요. 근데 서서히 이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필터가 통째로 교체되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나 몰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오래 나오다 보면 제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듣게 되잖아요. 잘 소화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소화되면 뭐가 돼?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음식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소화되죠. 처음에는 조리한다고 과정을 거쳐요. 식재료가 작은 규격화되고 뭐 그죠? 익히고 데치고 뭐 삶고 굽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입안에 들어와서 또 이빨로 다 잘게 으개고 그죠? 그 위에 들어가서도 또 위 주름이 위산을 분비해가지고 계속 음식을 액체화시키고 거기서 당을 만들죠. 이 당이 간을 통해서 온몸에 핏줄 타고 가죠. 그럼 어떻게 돼? 먹었던 음식이 2시간 후에는 내 생명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나와 아까 먹은 음식을 분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생겨서 활동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 내게서 소화돼요. 소화 안 될 때는 배설되고 이렇죠. 음식도 왜 소화 안 되는 거는 배설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가치도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소화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가 소화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들어야 돼요. 음식을 먹듯이 강의를 먹어야 돼요. 듣는 거죠. 듣다 보면 점점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선생님이 했던 말을 내가 이번에 우리 애한테 했어요. 이런 엄마들이 나타나더라고. 실제로 저와 같이 모임하는 그 토라스쿨 이런 데 와보면 모임에 와보면 엄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한테 내가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내 친구한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따라오는 거야. 신기하죠? 그 친구가 처음 본 분이 모임하러 또 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만큼 왔나,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됐나 하고 애한테 또 물어본다. 엄마 어때 좀 변했지? 엄마 그 도실지 강의들 가서 좀 변한 것 같아?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솔깃 엄마가 잠순이 연어를 옛날에 강의할 때 책에서도 그랬어요. 학교님 예. 예, 어느 학교예요? 동대구 초등학교, 예. 4월 14일이요. 화요일. 다른 학교. 없다고요. 예, 괜찮네요. 예. 동대구 초등학교. 예. 오전 10시, 예, 주제는. 예. 뭐, 우리 아이 특징 만든 용어 시작하기. 이거 제일 많이 학교에서 저를 부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가장 많은 학교에서 그 우리 아이 특색 맞는 영어 시작하기 이걸 저한테 요청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윤희 실내 때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1년 계획을 짜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기다리고 다음에 또 전화하면 되잖아. 이 옆에인데서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 바로 해본다니까. 저를 모르면 그렇죠. 제가 꼭 듣고 싶으면 다시 전화하는데 그 어떤 학교는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 5분 후에 내가 다시 전화하니까 선생님 전화 안 받아서 다른 분한테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맨날 전화 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자기교학습은 재학년 시기에는 하기 어려운 것이고 5학년 중학생 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재학년 때 준비를 해놔. 준비를. 그래서 일찍 온 분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뭐 6살짜리 온 분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이렇게 내 뭐 숙제 내야 되는데 갈락하나. 자, 또 있어. 자, 가는 길에 요거 들고 가서 애들한테 뭐 애들 어리긴 하지만 일단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애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조사해보는 거예요. 이건 애들요. 이건 엄마요. 엄마요 걷어서 주고요. 그러니까 길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학습의 첫 번째 조건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 지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그 대신에 꾸준히 다른 말을 잘 들어서 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소화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이웃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이거 아이들 정도 한번 가져가서 아이들하고 한번 조사해보세요. 조사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엄마도 오늘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특히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 무슨 정보나 팁 같은 걸 줘야 되는데 팁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어제도 어떤 학교에 전화 와가지고 학부 영양학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 부른 영어 교육을 한 강사님이 뭐 진짜 요즘 영어 교육과 맞지 않는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엄마들 원성이 자라했대. 그래 저한테는 이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 오시면 엄마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을 좀 주고 가시라니까. 허정치 강의에서 어떤 분들 처음 오시고 하면 뭔가 자기 기술에 쏙쏙 들어 적을 거 있잖아요. 공백어가 강의하듯이 1번 뭐 2번 뭐 이런 걸 자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야 좀 적기도 쉽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거 들으면 답답하죠. 뭐 중요한 팁 나오고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제 여기를 계속 이렇게 듣고 함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돼요. 그 모델이 저 기업이 엄마잖아. 기업이 엄마. 기업이 엄마 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진짜 아니 제가 그 처음 와가지고 2년도 안 됐을 때 롯데백화점 갔잖아요. 기업이 엄마 하이힐 수선한다고 롯데백화점 수선을 맡겨가다 국 간다고. 근데 찾으러 갔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원래 구두의 본체의 색깔하고 굽하고 뭐가 안 맞았어. 그러니까 걔는 뭐지 하는 줄 알아요? 바로 그 구두를 확 던지면서 그 직원한테 야 진짜 성질 더럽더라. 내가 막 무관해가지고요. 내가 10m 떨어졌잖아. 이래는 아닌 척 하려고. 전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질이 더럽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교육 엄마가 제일 잘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여튼 제가 하는 모든 강의와 수업을 다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소화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겸이하고 소통하는데 겸이가 학업 섭취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행복하기로 말하면 저보다 제가 명예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 겸이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카페에서 써올리고, 옛날에 대구맘에다 그런 글을 써올렸잖아요. 대구맘에서 옛날 2년 동안 한 달에 하나씩 정도를 써올렸는데, 그때 대구맘에서 겸임과에 글을 읽은 사람들이 고전지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저한테 상담도 많이 요청하고, 겸임한테 막 쪽지를 막 수천 통 보냈어요. 나도 네 멘토라는 분하고 상담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청년 청부분들 상담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로 지금 금요일 저녁에 있는 아까 말한 심화반 수업, 토라 수업이 지금 금요일 모임 개민이 집에서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면 돼. 가능하면 집에서도 어떤 말을 지금 하는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듣다고 우리 카페에 흘러 들어온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맨날 카페 붙어가지고 설거지 할 때, 또 저녁에 운동할 때 늘 햇빛을 뒤에 꽂아놓고 있대요. 그런 분들이 변화가 빨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듣는 거. 나를 돌아보지 말고 다른 가치, 다른 생각, 아이와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더 노출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잠수령과 원리가 똑같아요. 잠수령도 왜 안 들릴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 들리면 안 들는 대로 계속 귓전에 언어가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인계 시간이 딱 지나면 영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도 학습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한 것과 달리 꾸준하게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나를 돌아보고 자책하거나 한탄하거나 하지 말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에게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소리 하면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점검하지 말고, 콩나물 뚜껑 열어보면 비린내 난다 하더라고요. 매운탕 끓일 때 솔직히 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점검하는 것 마치 매운탕 끓이면서 그 냄비 뚜껑 열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비린내 나지. 내 안에서 악취가 나죠, 악취. 알았죠?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오늘 강의의 제목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 거. 나를 돌아보지 말고. 롯의 아내를 생각할 것. 그 질문 있는데요. 네. 그건 첫 번째 말씀하신 나를 돌아보지 말라는 부모 코칭 가이드 속의 내용들을 모르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신 조건? 네. 제가 제 스스로부터 배운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이런 말 하는 데 없어요, 사실. 나를 돌아보지만 이 말 하는 데 잘 없죠. 다 노력하라, 뭐 이렇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초등학교 4년 시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이제 하루 오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걸 뭐 선생님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또 선생님도 거기다 배가 지어가지고 그냥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제 견해에 동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축적 문제예요. 축적. 알죠? 뭐 지도 볼 때 축적 있잖아요. 그 문제였는데 표현이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수능 같은 때 왜 그런 문제 나오면 오답의 제기하고 하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나갔죠. 자녀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아빠 생각에 네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적어가지고 막 그 시험지 여백에 약간 제가 적어가지고 다시 보내버렸거든. 그렇게 치기 어리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성장했고. 제가 한 거라고는 일단 제가 행복해야 되니까 저를 여유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그 다른 말을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성장해서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니까 애한테도 더
넉넉하게 대하고 와이프한테도 넉넉하게 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쫓기면, 내가 옹색하면 그 영향이 다 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많이 가요. 엄마들 신랑하고 싸워서 제일 속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애한테 다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운동권 용어라고 약한 고리론 이렇게 말해요. 약한 곳에 항상 타겟이 가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분 여기 딱 집중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련에서는 러시아 혁명에서는 농민들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농민들을 설득하려고 옛날에 러시아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농촌 다 내려갔어요. 농민들을 설득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 운동을 보고 두나로드 운동. 우리나라 1920년대, 30년대 시군의 상록수 이런 걸 보면 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청년 지식인들이 막 시골로 내려갔죠. 이거 너무 거창하게 가는데 우리도 내가 상태가 좋으면 내가 가장 만만한 놈한테 왕란의 직거래를 하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여유있고 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오신 분들 다 여유있고 넉넉하게 보이죠. 어떤 학교는 조금 어떤 엄마는 여유 없고 불안하고 뭔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 몸에 큰 병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엄마들이 다 있어. 그럼 참 안타깝죠. 그런 엄마들이 점점 강연 들으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매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시고 사신 분들은 이제 학생 동아리 등록할 건데 지난주에 여기 앉았던 날과 안 오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꾸준히 오신 분들이야 뭐. 다음 주에는 예고편. 자기주도 학습의 그 상대적 개념이 사교육 의존적 학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교육이 뭐 질도 좋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반대로 그건 이제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게 자료를 하나 소개할 텐데 이것도 구해서 다운받아 보십니다. 다운받아서 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만든 팜플렛 책도 있죠. 책으로도 이건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단행본 책 살려면 사시고 이건 이제 35쪽짜리 요약본인데 이게 보통 그 인터넷에 가면 이제 그 넘겨보기 할 수 있도록 이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찾으시면 이것도 PDF 파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PDF 파일로 구해서 제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PDF 파일을 구하면 엄마들 핸드폰에 넣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PDF 파일을 우리 카페로 올릴 텐데 올리는 걸 다운받아서 뭐 넣으셔도 되고 이런 건 진짜 고급 자료예요. 고급 자료.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작한 자료거든요. 학원 여기 보시면 학원에 관한 우리 편견 이런 학원에 관한 잘못된 생각 12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검토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역으로 사회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자기주도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정립할 수 있게 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